반갑습니다. 자, 항해술 첫 시간이죠. 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잠깐 자 이론서 맨 앞에 표지 한번 봐볼게요. 자, 표지를 보면 아이, 요 표지, 이 표지 보면 맨 앞에 표지 보면 어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그 문장을 하나 좀 써놨어요. 그 요거 이제 영화 대사인데 자 어디에서 나온 영화 대사인 줄 아세요? 그 지금 아시는 분들은 다 나이 든 사람들이야. 이게 이제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 중에 그 타짜라고 있어요. 그 타짜에 이제 그 타짜 원이야. 투도 아니고 그 오리지널 그 편인데 거기서 그 전국 넘버원 타짜가 있어. 편경장이라고. 편경장. 자, 그 양반이 자기가 이제 넘버원이 되면서 이제 했던 말이 있는데 그 화투를 거의 아트의 경지까지 끌어올려서 화투가 나고 곧 내가 곧 화투가 되는 자 무라일체의 경지 그게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그 영화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어 제가 이제 뭐 항해를 그렇게 이제 잘 하고 싶어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하고 싶어서 제가 곧 항해고 항해가 곧 저인 그 무라일체 경지까지 끌어올려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제 좀 써놨습니다. 이때 이제 항해술 첫 시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났고요. 어, 가장 최고의 강의를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듣는 간에. 일단 뭐 수업은 정말 잘 해드릴 자신이 있고요. 우선 페이지를 쭉 넘겨가지고 자 165페이지를 볼 건데 전체 간단히 첫 시간이니까 자 OT를 한번 좀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항해술인데요. 뭐 항해학, 항해술 뭐 그게 뭐 뭐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항해술은 그게 자 두 파트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165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표지 바로 뒷장 이제 목차 한번 봐볼게요. 목차. 자 항해술은 이제 항해와 운용으로 구분됩니다. 그게 여기 이제 통틀어서 이제 항해술이라 그러는데 자 항해는요. 자 배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운전하는 기술이에요. 운전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운용은 자 선박을 자 다루는 것을 운용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계 다룬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항해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A라는 지점에서 이제 B라는 지점까지 이렇게 이제 선박을 이동시키는 게 바로 항해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항해인데 자 기본적인 내용은 그 A라는 지점에서 이제 B라는 지점까지 내가 이제 올바르게 야 그 내 얼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카메라 좀 잘 따라줘야 돼. 어. 그래서 이제 A라는 지점부터 이제 B라는 지점까지 잘 가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 그 자동차인 내비게이션 장비가 정말 잘 나와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에서 뭐 300m 직진 후에 우회전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톨게이트 돌아야 됩니다. 이런 게 나오면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올바른 목적지를 잘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제 확인해 주는 게 바로 항해예요. 그래서 이제 항해의 기본적인 개념은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자, 위치 확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A라는 지점에서 이제 B라는 지점까지 내 위치가 잘 똑바로 맞게 가고 있는가. 자, 내가 이제 목포에서부터 이제 서울까지 가는데 내 위치가 이제 옆으로 새 가가지고 부산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 맞죠? 자, 중간중간에 뭘 확인해야 된다 계속? 내가 서울로 똑바로 가고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면서 내가 이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는가 그게 항해다. 알죠? 그러면 이 이제 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사용했던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차 한번 봐볼까요? 자, 항해술의 기초가 나오는데 우선 항해술의 기초 뭐 이 파트는 좀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도 하고 자, 뭐 소단원, 1단원, 2단을 보면 항해가 가장 기초적인 게 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를 항해시키는 이렇게 바다란 지리적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 6번 이런 게 이제 지문항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아주 먼 옛날에 항해를 할 때는 먼 거리를 가지 못했어요. 먼 거리를. 우리가 이제 너무 무섭잖아. 바다란 공간이 미지 공간이고. 먼 옛날 사람들은요. 바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바다 끝에 이렇게 이제 절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세상이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예측하지 못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자, 바다란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선박을 이렇게 이동시킬 때는 아주 육지가 보이는 가까운 것만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아주 어렸을 때, 자, 집 주위만 이렇게 이제 놀러 다니다가 나이가 좀 더 먹어가고 뭔가 좀 더 알아가면서 행동 반경을 좀 더 높여가잖아요. 옛날 사람도 그랬단 말이야.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소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은 지문 항해라 통칭하고 우리가 이제 육지 연안에서 이렇게 항해를 했던 기법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로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쓰는 이제 지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 지도의 통칭을 이제 수로도시라 합니다. 그리고 자, 항로표지 있죠. 항로표지는 우리가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곳 또는 이제 수로가 어딘가 그거를 이제 경계를 표시해 둔 그런 것들 역할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연안항법, 다음에 대항항법까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육지 연안에서 이렇게 이제 항해를 했던 걸 말한다. 알겠죠? 자, 대항항법은 이제 육지에서부터 즉 연안항법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육지에서부터 좀 더 멀어진 항법이 대항항법이에요. 그렇죠? 이건 추후에 좀 설명드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파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파를 이용해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자, 전파를 통해서 선박의 위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편리해지죠. 좀 더 멀리 나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파항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파항법, 레이더항법 두 개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이게 이제 둘 다 이제 전파항법입니다. 다만 이제 레이더에서 배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단원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 이거는 이제 둘 다 전파항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천문항법이 있는데요. 천문항법은 아주 먼 옛날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발전했던 기법들이었어요. 우리 이제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뭐 달, 해, 별 이런 것들을 천문이랍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요, 이런 이제 머리 위에 떠 있는 뭐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해를 통해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니까 곧 그게 바로 항해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항해 계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항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선박의 위치를 구하고 선박이 안전한지 안 한지 이걸 확인하는 게 도구가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항해 술입니다. 자, 내려와서 운영 보면요. 선박이 어떤지, 선박의 구조가 어떤지, 선박의 설비가 어떤지, 선박에서 사용하는 선용품이 어떤지, 다음에 선박의 정비, 조정, 보건, 통신까지 해가지고 모두 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까? 선박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고 있는 게 바로 운용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 첫 시간 이제 항해술을 배우니까 자, 기본적으로 자, 선박의 구조, 선박의 기본적인 명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저와 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 항해술 항해 파트를 먼저 나간 게 아니고 자, 운용 파트 1단원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165페이지를 보면 오늘 배울 내용은요. 선박의 정의, 다음에 선박의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는가, 다음에 이제 치수, 선박의 이제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수로 하면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치수가 되겠죠. 선박도 치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건연, 톤수 이런 것들 배우게 돼요. 자, 넘어갑시다. 자, 간단하게 이제 OT를 좀 했고, 우선 이제 제가 어, 자, 항해술은 자, 아트라 그래요. 아트라 그래요. 자, 왜 아트라 그러냐면 잘 그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게 뭐 지리학적인 개념, 공간적인 개념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려봐야 됩니다. 그려보고 익혀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더라도 그 한글로 기술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시험장 가서 실수를 안 해요. 알았나요? 어차피 요 항해술 과목도 마찬가지로 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기억해내는가의 싸움이에요. 생소한 지문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정해진 개념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출제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헷갈리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바꾸고 바꿔서 여러분들도 헷갈리게 만들어요. 다른데요. 자, 실제로 이 항해술도 마찬가지고 뭐 해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항해술 과목의 이제 시험 문제를 좀 보면 자, 그 시험 특징을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제 보기 4개 있죠. 사지선다형의 문제는 20문제 중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머지 10문제 정도는 자,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거 옳은 것을 고라는 그 개수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알았나요? 그럼 그 개수 형태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지문을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정해진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게 바로 항해술 시험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하면요. 제가 평소에 이제 이전에 첫 시간 때 OT 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네 과목 그 이상을 봐야 되는 친구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시험 과목은 자, 법규 개론, 그다음에 이제 해사용과 항해술이에요. 그렇죠? 자, 법규 개론에서 여러분들이 욕심내서 내가 고득점 받아야 되겠다 하면 너무 정말 어려워요. 어렵다고. 자, 왜 어려워? 범위가 이만큼이잖아. 이만큼인데 내가 정말 잘 보려고 하면 이만큼을 다 봐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항해술 해사용어 같은 경우는 그 법규나 개론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고득점 받기가 훨씬 더 좋은 과목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항해술이나 해사용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해만 잘 해주면 여러분들이 뜨문뜨문 이렇게 보더라도 잘 까먹지 않는 개념들이 있다. 잘 안 까먹는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시험 마지막에 갈수록 자, 이 암기를 요구하는 법 과목들, 뭐 개론이나 법규 이런 과목들에 시간을 정말 짧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항해술 해사용어 보고 있으면 전략적으로 시험 합격하는데 좀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나요? 좀 전략적으로 하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요 항해만 보려고 항해술만 배우려고 모인 분들이 아니고 자, 이 네 과목 그 이상을 봐야 되고 내가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로 갖고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게 바로 전략이란 겁니다. 그렇죠? 합시다. 자, 와서 자, 1절 볼게요. 자, 선박이 정리와 분류인데 사실 166, 167페이지는 좀 가볍게 보셔도 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자, 선박의 정의가 있는데요. 소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나 자, 물건이 싣고 자, 물 위에서 이렇게 이제 항행하는 자, 구조물을 바로 이제 배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뭐 boat, vessel, 자, ship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좀 받고 자, 선박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부양성, 물에 떠야 된다. 자, 물에 가라는 게 무슨 배겠어요? 자, 물에 떠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적재성. 우리가 이제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어떤 거를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재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동성도 있어야 되겠다. 자, 그 자리에 하나 가만히 떠 있으면 그게 배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까지 이렇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까지 있어야겠다. 그죠? 자, 요 세 가지를 갖춰야 우리가 이제 비로소 선박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내려와서 이제 가볍게 이제 조선 재료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배를 건조하는 거, 배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선이랍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장소를 조선소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아까 이제 위에서 선박의 특징에서 봤다시피 배는 뜰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 돼요. 자, 부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즉 부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부력을 갖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물체가 뭡니까? 나무겠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고 가공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옛날에는 뭘로? 이렇게 나무로 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목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뭐 특징을 좀 볼게요. 뭐 3번 내용 좀 보시면 자, 건조 만들긴 쉬워요. 만들기 쉬운데 잘 썩습니다. 나무가 그렇잖아요. 나무가 이게 이제 살아 있을 때는 썩진 않아요. 지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 근데 이제 나무를 잘라놓고 보면 자, 물에 이렇게 이제 깃들이고 하다 보면 지 혼자 썩습니다. 그죠? 그 이제 부식을 합니다. 동식에서 자, 썩는다. 그리고 이제 결합부가 이렇게 이제 물에 잘 스며들어요. 결합부가. 결합부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뭐 못으로 받거나 해서 이제 연결을 해놨겠죠. 그 결합부로 물이 이제 새어 들어오는 거예요. 약하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철선 시대가 도래 있습니다. 철선. 자, 우리가 원래 옛날에는요. 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겁다 보니까 자,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철이 물에 뜬다라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자, 이 철을 얇게 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배 모양으로 만들어 보니까 띄워놓고 보니까 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자, 목선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도가 높은 철선으로 이게 배를 만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철선에서 좀 더 이제 진화된 게 이제 강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철을 좀 더 가공해가지고 탄소를 좀 더 집어넣어서 이제 강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죠? 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좀 물러요. 무른데 철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강철입니다. 이제 강철로 만든 배가 바로 강선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강선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서 자, 4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강화유리 섬유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FRP 선임박이랍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해변가 가보면요, 이렇게 조그마한 어선들 봤을 거예요. 그죠? 어선들 보면 그게 이제 쇳덩어리로 만들진 않았어요. 강철로 만들진 않았고 우리가 이제 아주 조그마한 선박들은 그 강화 유리 섬유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자, 이 플라스틱 섬유에다가 이제 유리 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제 접합시킨 그런 종류의 이제 재질이 있어요. 그걸 이제 FRP랍니다. 그죠? 그 단순히 생각하면 플라스틱을 좀 더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뭐 어떻습니까? 성질이 좀 가볍죠. 그리고 이제 자 유리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이제 접합시켜 놨으니까 단단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주 취약해요. 뭐에 취약하냐? 찢기고 찍히는 거에 취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다 밑에 있는 이런 이제 암초들이 있죠. 자, 암초들에 이렇게 이제 걸리거나 얹혔을 때 구멍이 뚫리기가 쉬운 구조고 잘 찍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부적인 강도가 좀 약하다고 표현합니다. 자, 국부적이라는 표현은 자, 부분적이다라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알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자, FRP를 주요 재료로 해서 이제 만든 선박이다. 그래서 이제 무게가 가볍고 강도 좋은데 심지어 이제 부식에도 강해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그 상식선에서 플라스틱이 썩지 않듯이. 그죠?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약점이 좀 나오겠죠. 네, 단점이라고 하면 뭡니까? 자, 국부적인 충격이 약하다. 여기서 말한 국부적인 충격은 찍히는 거에 약하다는 거예요. 찍히면 구멍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크게는 만들지 못하고요. 아까 말했던 소형 어선이라든가 자, 우리가 이제 구명정에 좀 사용되는 재질이 바로 FRP입니다. 알겠죠? 가볍게. 자, 넘어가서 이제 5번에 자, 경금속 선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경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자, 알루미늄 같은 걸로 배를 만들면 단단하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강도도 좋고요.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왜 큰 배를 경금속으로 만들지 못하겠어요? 비용 때문이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금속은 다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조 비용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경금속을 가지고 자, 큰 배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자, 추진력 한번 봐볼까요? 아주 먼 옛날에는 어떻게 다녔겠어요? 노졌지, 노가다지. 그죠? 노졌겠고, 그다음에 이제 노졌다 보니까 아, 힘들어. 힘든데 바다 위에 가 보니까 항상 뭐가 있어? 바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죠? 아, 그러면 이제 바람을 가지고 배를 좀 운전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돛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천조가리 좀 달아놓고 이렇게 이제 풍력을 통해서 배를 이동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동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인력으로 이제 노를 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력, 거의 동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당연히 전기기관이겠죠. 그죠? 자, 전기기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뭐 디젤 선박,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선 이렇게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뭐 발달합니다. 자, 추진기관 발달에부터 이제 볼게요. 우리가 이제 추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있는 이런 이제 그 프로펠러를 바로 추진기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박 뒤쪽을 선미랍니다. 선미 달려 있는 프로펠러를 바로 이제 추진기라는데, 추진기가 이제 맨 처음 만들었던 그 외륜선부터 시작했어요. 자, 외륜. 자, 바깥에 있는 바퀴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번씩 영화에서 봤던 옛날 뭐 영화를 보면 이렇게 이제 물레방아 그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양쪽에. 여기 이제 바로 외륜이에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전기가 하나 만들었던 게 이렇게 이제 외륜선 형태로 이렇게 이제 양쪽에 바퀴 굴러가듯이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외륜선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방금 앞에서 그렸던 이렇게 이제 스크롤 프로펠러. 그죠? 이게 이제 추진기. 그다음에 이제 수중 익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중 익선 날개 익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추진력을 통해서 이제 날개를 살짝 달아가지고 살짝 이렇게 이제 떠가는 놈들이 있어요. 수중 익선이라는 형태도 있고. 자, 호버크라프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첩보 영화라든가 뭘 보면 밑에 이제 튜브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에 이제 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선풍기로 이렇게 이제 붕 날아가면 이렇게 이제 그 육지에서도 이렇게 이제 추진이 가능한 이렇게 선박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호버크라프트 형태입니다. 그래. 자, 이런 형태를 좀만 설명드리자면 그냥 참고로 이거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자, 밑으로도 바람을 쏴줘요. 살짝 뜹니다. 살짝 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추진력을 갖게끔 하는 이런 프로펠러도 있어요. 선풍기 같이. 그래서 앞으로 쭉 추진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호버크라프트 형태가 되겠다. 자, 넘어갑시다.